똑같은 말을 매일같이 듣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저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호감이 있는 상대가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더라도 전혀 눈치챌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겠지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 정보를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 주위에서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 전혀 알 수가 없을 테죠. 오늘 알아볼 사연은 평생 자신이 생각해온 한국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에 놀란 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인 케이티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할머니는 제 손에 이끌려 마치 강제로 서울에 있다가 가셨는데요. 할머니께서는 그토록 오기 싫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억지로 끌려오듯 왔지만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와이오밍주에서 살고 계세요. 미국의 시골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수도 적고 자연 이외에는 볼거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단 2대뿐이라면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런 시골에서 할머니는 평생을 사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고는 계시고요. 저희 할머니는 한국을 엄청나게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이유가 있었는데요. 할머니의 이웃집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온 또 다른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중국인이었어요. 할머니의 옆집에 이사 온 지는 대략 10여 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를 가끔 뵈러 가면 항상 그 중국인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재밌는 중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서요. 그 중국인 노부부는 중국 옆에 붙어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전쟁 중에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며 위험한 나라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할머니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땐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터넷이나 뉴스만 봐도 알만한 내용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곧 있으면 그 중국인 노부부는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어차피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노부부 때문에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들을 일도 없으니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 또한 한국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냥 할머니가 그동안 들어왔던 한국의 잘못된 소식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관으로 인해 할머니와 저는 나중에 인천공항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방문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케이티, 옆집에 살고 있던 중국인 부부 알지? 그 부부가 나에게 중국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구나. 나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평생 한 번도 미국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미국을 벗어나 중국에 다녀오고 싶구나. 할머니, 중국으로 가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차라리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저와 같이 한국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데 너 그런 나라에 진짜 가고 싶은 거니? 대체 얼마나 우리 할머니를 세뇌시켰으면 이렇게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실 할머니를 여행에 모시고 갈 사람은 그 당시에 저뿐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휴가를 그리 길게 쓰지 못하셨고 저는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 상태였기에 시간이 제일 많은 건 저였거든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은 정말로 잘된 일이었어요. 저는 참고로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마 미국의 젊은 친구 중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자마자 미국에서의 그 인기는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한국의 BTS 등 K-팝을 많이 들으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해서 할머니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미국은 빈부격차가 정말로 심한 나라예요. 아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세계 1위의 강대국이니까요. 미국은 도시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를 운영하는 예산도 각각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잘 살지 못하는 주는 삶의 질이나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마 방송의 인터뷰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미국인들 중에는 얼마나 상식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의 크나큰 빈부격차에서 발생한 피해자인 셈이었죠.
더군다나 인구수도 제일 적은 도시에서 거기에 더해 더욱 사람이 뜸한 곳에서 사시다 보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신 거였어요. 저 역시 이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제가 말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으실 거고 말을 해봤자 다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왔었던 거죠. 그러나 중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한국을 경유해 가기로 한 저희 비밀 작전으로 인해 할머니와 저는 한 차례 큰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중국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요즘은 없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들렀다가 가야 한대요. 그러니?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한국은 위험한 나라니까 절대로 공항 밖으로는 나갈 생각 말아라. 저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할머니가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머니를 속이면서 한국을 경유하려고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옆집에 살던 중국인 노부부가 괘씸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정보력이 부족한 저희 할머니를 상대로 아직도 한국은 전쟁 중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미국을 떠나 비행을 시작했고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경유 시간은 당일이 아닌 3일 정도 후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할머니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사실 중국으로의 경유 비행은 3일 후에나 있어요. 그동안에는 한국에서 머물러야 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분명히 한국에서는 경유만 하니까 잠깐 내렸다가 바로 중국 비행기에 탄다고 했잖아. 케이티, 너 이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중국으로 가는 건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한국까지 왔으니 그동안 할머니가 생각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알고 가셨으면 해요. 너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여기 인천공항을 나가기라도 한다면 언제 폭격을 맞을지도 모르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할머니, 제발 좀 한 번만 믿으셨으면 해요. 지금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세요. 이 나라가 어딜 봐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건 그렇지만 공항을 빠져나가서 1시간이라도 좋으니 저와 같이 한국을 돌아다녀 봐요. 무조건 그 중국인 노부부만 믿으실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언쟁 속에서 할머니는 조금씩 경계를 푸시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의 분위기는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전쟁 국가라면 군인들과 경찰이 총기를 들고 보초를 서거나 경계를 할 텐데 전혀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죠. 당연하지만요. 거의 2시간이 넘은 설득 끝에 할머니는 저와 잠시 동안만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바로 택시를 타고 돌아오기로 했어요. 아니, 무슨 버스가 이렇게나 많니? 이게 다 어디로 가는 버스야? 여기에 있는 버스들은 모두 공항버스예요. 수도인 서울과 서울 근처의 큰 도시에 주로 가는 버스예요. 할머니는 입국장 밖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공항버스들을 보며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교통에 대해 전혀 기대 안 하셨던 할머니께서는 깔끔하고 커다란 리무진 공항버스를 보며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이때부터 할머니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할머니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은 듯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시를 벗어나서 서울로 진입하고부터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강의 다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빌딩을 보며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시더군요.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낙후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한국인은 지금 한국의 발전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인데요. 한국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한국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실제로 보니 전쟁의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나라는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사는 와이오밍주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처럼 보이네. 서울을 달리는 공항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 강남 쪽에 위치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호텔을 예매해 놓은 상태였어요. 물론 도박이었긴 했지만 할머니께서 한국의 모습을 단 1분이라도 실제로 본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 것이라고 장담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제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할머니에게 그동안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국에 도착하여 보니 케이티 너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를 알겠다. 그 중국인 노부부는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을 기점으로 원래 계획했던 3일보다 긴 2주의 시간 동안 저와 할머니는 서울을 구경하며 돌아다녔는데요. 저는 한국행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예전에 미리 다녀보고 좋았던 곳을 위주로 모셔다 드렸어요. 외국인에게도 유명한 한식당, 관광 명소 등 알차게 한국을 체험하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3일 정도만 머물고 그 이후에는 중국에 있는 그 노부부에게 할머니를 모셔다 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할머니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뻔했겠지만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할머니는 가끔 저에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세요. 왜 예전에 그 중국인 노부부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의 한국은 미국의 웬만한 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말이야. 저는 물론 그 중국인 노부부가 그런 거짓을 10년 동안 할머니에게 말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이웃 주민으로 친하게 지내왔던 추억도 있을 텐데 이제는 다시 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생각을 심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평생 처음의 해외여행을 한국으로 다녀와서 너무나 좋았어. 고마워, 케이티. 한국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을 알려준 미국 손녀딸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